안녕하십니까.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부산에 놀러 갔었는데 이 해운대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들입니다. 저희 호텔이 그 해운대 바닷가에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나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고 홍콩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홍콩보다 더 좋은 그런 곳 같았습니다. 그래서 참 인상이 깊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아줌마들 둘이 거기 사는데 소곤소곤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가 유리로 다 돼 있어서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 나간다고 뒷담화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. 어떻게 됐든 한국의 아파트는 참 시설도 좋고 세계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뉴욕에 살면서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한테서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여기는 월세가 비싸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뭐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죠. 제한된 수입에서 월 2,000불, 3,000불 이렇게 월세가 나가다 보면 한국에선 내지 않던 돈이 나가니까요. 또 유학생들도 한국에선 부모님 집에 살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세를 내야 되니까 룸메이트 쉐어를 하면 싸게는 500불부터 한 1,000불 이렇게 또 돈을 내야 되고 혼자 좀 있는 척 하려면 맨하탄 같은 데 아파트 빌리면 3,000불, 4,000불 이렇게 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. 또 그 돈을 보내주는 한국의 부모들은 은근히 그게 자랑입니다. 우리 아들, 딸이 비싼 데서 산다. 이런 식이 되는데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. 뉴욕의 집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시스템이 틀리고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있다. 왜? 지금 이 화면에 보면 20억 강남 아파트,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전번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또 여기 펜트하우스 시그니엘인가 200평 복층인데 여기서 또 공용 면적이 한 거의 60평 가까이 빠져나가더군요. 그래서 이런 집에 살면서 이건 가격이 얼마 하는지 상상도 안 되는 가격인데 요새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다. 또 최근에 엊그저께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해가지고 주택 시장이 혼란해 왔다.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뉴욕의 집값 얘기를 한번 해보죠. 뉴욕 집값이 그렇게 과연 비싼가?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큼 그렇게 그 집값 때문에 사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인가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시리 리얼티는 그 뉴욕시의 아파트를 전문으로 중개하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리스팅이 좀 다른 데보다 많죠.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광고가 나온 것들이 1.495M, M은 밀리언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 집 같은 경우에 150만 불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. 149만 5천 불. 그래서 콘도 인 크라운 하이트 리스티드가 그 처음에 이제 팔겠다고 내놓은 날이죠. 1년이 다 됐네요. 무슨 얘기냐? 비싸다 그런 얘기죠. 비싸다 안 팔렸다. 시가보다 비싸면 안 팔립니다. 그래서 여기 좀 오래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머레이힐에 있는 거 머레이힐은 퀸스입니다. 그래서 1밀리언이다. 머레이힐 여기 있는 머레이힐은 맨하탄 머레이힐이네요. 퀸스에도 머레이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2밀리언 이건 좀 후진 타운하우스죠. 동네도 베포 스타이븐슨이니까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죠. 이런 데도 1.5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. 너무 비싸서 이거 살 수가 있나. 또 집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당연히 세도 비싸야죠. 그래서 이 집들 보면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볼까요? 좀 쌈직한 걸로. 그래서 이 집을 보면 아파트 1층에 있는 집이네요. 원시니까. 2베드룸, 그러니까 방이 2개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2.5 베스, 화장실 2개 반.
반이라는 얘기는 그 욕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미국은 화장실이 한국과 달라서 건식이죠, 전부. 그래서 바닥에 물 빠지는 것도 없고,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 실수하는 게 그 밖에서 자꾸 샤워해가지고 온통 적셔놓고, 근데 이게 150만 불. 꽤 비쌉니다. 뭐, 한국 돈으로 따지면 18억 되나요? 그,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? 대략 아까 그 물건은 1200 스퀘어피트 한 30 몇 평 되겠네요. 그 정도 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. 하여간 보면 무식하게 비싸죠. 뭐 4.53 빌리언도 나오고. 그래서 뉴욕은 집값이 참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여기 찾는 데 가서 저는 돈이 많이 없어서 지금 언체크를 하고 50만 불 이하, 한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사겠다, 뭐 집을 사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치면 얼마든지 또 찾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50만 불 이하에 해당되는 이 아파트들을 알아보면 이게 46만 5천, 47만 5천, 오션파크에 있는 거 브루클린이죠. 이건 2베드룸 1베스 약 900 스퀘어피트. 스퀘어피트는 약 35 스퀘어피트가 대충 한 평 한국으로 뭐 제곱미터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 해당됩니다. 그래서 900 스퀘어피트라 그러면 큰 집은 아니죠. 그러면 한국의 26평 아파트 정도 되겠네요. 그 정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베드룸, 투베드룸 나오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허슨타워 그 맨해튼 저 위쪽에 있는 리버데일에 있는 아파트네요. 그래서 원베드룸 650 스퀘어피트 약 18평 정도 되겠네요. 18평 아파트는 18만 불에 살 수 있습니다. 18만 불에 살 수 있는데 잠깐 한번 들여다 볼까요? 거기를? 그래도 뭐 난 돈이 없다 이런 사람들 여기 산다고 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허슨타워 3777 인디펜던트 애비뉴 12 유닛인 걸 보니까 12층에 있나 봅니다. 그 18만 불에 그래서 스퀘어피트당 277불 원베드 원베스 650 아까 본 내용이죠. 그리고 먼슬리 커먼 차지 관리비입니다. 이게 535불 도어맨이 있고 풀타임 도어맨 여기 지켜주는 거죠.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버사이즈 스튜디오 아파트먼트인데 원래는 스튜디오였습니다. 원룸 근데 그거를 원베드룸으로 바꿨죠. 그래서 12층에 있고 그 다음에 키친 새로 만들었고 하드우드 플로어 마룻바닥으로 새로 깔았고 그 다음에 클로젯이 많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시리뷰 맨하탄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메인터넌스 관리비에는 all utility 전기, 가스, 수도 전부 포함이고 뭐 쓰레기 치고 이런 거 다 포함이고 센트럴 AC 한국에서는 센트럴 AC 시스템 에어 컨디셔너라고 얘기하더군요. 자동으로 이제 온도만 셋업해 놓으면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달려있고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풀 멤버십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달에 535불만 내면 된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렇게 나쁘지 않죠? 물론 동네가 사람들이 원하는 맨하탄의 가장 부자 동네 이거 아닙니다. 여기 마찬가지로 브루클린이나 퀸즈에 가면 뭐 50만 불 이하에서 얼마든지 살만한 집 많이 있습니다. 뉴욕에 주택 형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자기 집이죠. 그냥 하우스. 그리고 타운하우스가 또 있죠. 다닥다닥 붙은 것들을 보통 2층, 3층 정도 돼가지고 옆집이랑 담을 같이 하는 것들. 그리고 콘도와 코압이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코압인 베일리지.
콘도인 코블힐 뭐 이렇게 나와 있죠. 근데 코압이 훨씬 비싸죠. 코압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. 한국의 콘도라고 생각하면 된다. 그 주택조합의 멤버십을 사는 겁니다. 물론 집을 사고 팔고 뭐 집값도 오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집을 팔 때도 사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. 그 코압 보드,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과연 우리 그 아파트 물을 흐리지는 않을까 이런 심사가 있죠. 그래서 약간 까다로운 편입니다.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영업을 해서 수입이 정확하게 세금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코업 같은 데 들어가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한국 사람에게는. 물론 뭐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수입 소스가 있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죠. 그런가 하면은 콘도는 내 재산입니다. 그냥 한국식 아파트입니다. 내 맘대로 고치고 내 맘대로 팔고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콘도가 더 비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압보다 이건 많이 싸죠. 사이즈도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로케이션입니다. 부동산은 언제든지 로케이션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. 베일리지는 살기 좋은 동네로 그 뉴욕에서 뭐 애를 키우면서 살기에 좋은 동네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좀 많이 비싼 편이고 여기 또 다른 동네 이런 데는 예전에 뭐 그 공장지대였고 뭐 이런 데를 바꿔가지고 아파트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싼 편입니다. 아직도 13만 불이면 어떻게 됐든 뭐 유학생이 왔다 그러면 스튜디오 원베스 있고 뭐 제가 보기엔 한 18평 정도 돼 보입니다. 이 정도에 뭐 한 1억 7천 되나요? 1억 6천? 뭐 그냥 한국에서 돈 갖고 와서 사도 되죠. 이 정도면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격 차이는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뉴욕의 아파트들의 가격은 결국 서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흔히들 미국 하면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겠죠.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으니까. 뭐 집 옆에 요트를 매기도 하고 스포츠카 타기도 하고 또 멋진 그 맨하탄이 보이는 그 또 센트럴파크이 눈 아래 내려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당연히 그런 곳은 많이 비싸겠죠. 뭐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가격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 강남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울 강남에 가면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뭐 수십억씩 하죠, 한 채. 그 정도 가격이다. 뭐 예를 들면 200만 불이다 그러면 뉴욕에서 웬만한 좋은 동네에서 한 투베드룸 한 35평 정도 되는 거 살 수 있거든요. 그 서울에서도 뭐 24억은 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값은 비슷하다. 근데 이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는 게 뭐냐면 특히 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안 내던 돈을 내니까 월세가 비싸다. 저는 별로 비싼 것 같지 않습니다. 뉴욕의 웬만한 그 아주 뭐 센트럴팍 보이고 이런 데는 뭐 5,000불, 6,000불 하니까 그런 거 말고 뭐 유학이나 이민을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런 데 살 리는 없죠. 그러면 어느 정도 산다 그러면 보통 뭐 한 2,000불에서 3,000불 정도 내고 월세를 내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. 그리고 조금 변두리 지역으로 가면 뭐 아직도 2,000불이어도 많이 있으니까요. 그러면 안 나가던 돈이 한국에서는 생돈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. 생돈 나가는 거. 그래서 제한된 수입에서 그거 참 쓰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서울에 그 혹시 가볼까 그러고 한번 그 아파트 렌트를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 27평인가 28평 뭐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조그만 아파트죠. 그런 거였는데 월세를 3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거든요. 왜? 그러면 한국 사람들 말이 되냐 그게 이러실 텐데 월세 300만 원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증금이 없죠. 보증금을 뭐 몇 억씩 낼 바에야 뭐하러 그런 데 갑니까? 사지. 아까 보셨지만 뉴욕에 50만 불짜리 이하 집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보증금 뭐 2억을 달라 그런다.
그럼 그거 2억 내고 집을 사고 말죠, 그냥. 뭐하러 그걸 월세를 삽니까?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 준비도 안 되신 분들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미국은 집값이 비싸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아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도 살기가 힘듭니다. 결국은 서울의 강남이나 뭐 이런 데서 월세 못 살죠, 절대로. 그러니까 좀 지방 도시로 나가거나 서울 근교에서 좀 싼 데로 가거나 뭐 이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전세라는 것도 그렇습니다. 한국은 전세가 있어서 참 좋아. 그런데 요새 이자율이 낮아져서 전세가 자꾸 월세로 바뀌는 추세죠. 그게 예전에 이자율이 높을 때 자본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전세 끼고 집 사고 뭐 이게 한국에서 독특한 제도로 발전한 거죠. 근데 저는 전세도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. 왜? 서울에 웬만한 지역 전세 같은 뭐 집값의 70%를 내야 된다. 그 다음에 뭐 가족들이 살 만한 집이면 전세 보증금 한 5억은 생각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5억이면 40만 불인데 그 돈이면 집을 사고 말지 왜 전세를 삽니까? 전세가 나갈 때 돈도 돌려주고 좋은 것 같으죠? 전세 몇 년 살고 나면 일단은 뭐 돈을 돌려받는 건 좋습니다.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생기죠. 첫 번째,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, 요새 뭐 이자가 워낙 형편없어서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쳐도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생각하고, 그리고 또 돈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죠. 그러니까 5년을 한 집에 살았다 치면 5억을 내고, 그러면 그 이자 플러스 그 5년 동안 그 값어치가 떨어진 거,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. 무엇보다 그 정도 돈이면 그냥 뭐 몰개지 좀 끼고 좋은 집을 사든가 아니면 그냥 뭐 현찰로 주고 자기 수준에 맞는 집을 사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세가 저는 썩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갔는데 5억 전세를 한다, 뭐 7억 전세를 한다. 그러면 그 돈이 없죠, 일단은. 뭐 그런 주택 문제 때문에, 집 문제 때문에 한국의 결혼율이 낮아진다,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, 그러니까 한국 주택 가격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럼 미국에서도 뉴욕 이외의 지역, 뉴욕 이외의 지역은 뭐 샌프란시스코나 LA도 약간 비싼 편이고, 이 정도 빼놓고는 5억이면 한 6억이면 50만 불이라고 치겠습니다. 아주 굉장히 멋있는 집 삽니다. 상상 불허의 집. 그래서 글쎄요, 어느 정도를 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볼 수 없는 집, 수영장이 달리고 뭐 집도 한 100평 이상 되고, 100평이 3,500스퀘어피트니까 실평수 100평 이상 되고, 뭐 이런 집들을 대부분 도시에서, 뭐 시골은 더 싸겠죠, 도시에서 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집값이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고, 또 예를 들면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는데 시골 지역에 가면 보통 뭐 혼자 살면 원베드룸 정도 사는데, 그런 곳에서 500불, 600불이면 그 학교 주변에서 빌려서 살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기숙사에 들어가도 그 정도 돈은 내야 되겠죠. 거기다 플러스 밥값이니까, 밥값은 따르니까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미국 집값이 비싸다, 이런 거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뉴욕, 특히 뉴욕 집값은 비쌉니다. 그런데 그 비싼 정도가 미국 기준으로 비싼 거지, 거기 한국의 스탠다드, 서울의 스탠다드를 갖다 놓고 보면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번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일부 유학생들이 한 달에 3,000불짜리 아파트에 맨하탄에 산다. 걔네들 정신 나간 애들이지. 그 말이 됩니까, 그게? 그런 데서 그 부모 돈 받아다 산다는 게? 근데 그런 학생도 꽤 많이 있습니다. 심지어는 지금 한국 법에 한 달에 유학생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돈이 10,000불이거든요, 생활비가. 그럼 1년에 12만 불인데,
미국 그 평균 사람들의 소득이 6만 5천 달러입니다.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가게 운영하고 집도 사고 차도 굴리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다 하는데 유학생이 와갖고 1년에 12만 불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심지어는 뭐 그 돈도 모자라서 한국에서 환치기를 해가지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좀 유학생은 유학생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. 그리고 또 이민자들은 힘듭니다. 처음에 와가지고 적응하고 뭐 하는데 또 직업도 구해도 그렇게 얼마나 좋은 직업을 구하겠습니까? 몸으로 때우는 직업을 하면 더 그렇고 기껏해야 뭐 한 달에 한 뭐 3, 4천 불 받을 텐데 부부가 나가서 일해봐야 미국 평균 소득에 못 미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집값도 얼마나 한 2, 3천 불 내버리고 뭐 이러면 살기 힘들죠.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올 때는 최소한 조그만 집 한 채를 살 정도의 자금을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. 그 자금이 있으면 집값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미국에 오면 무조건 집부터 사라. 최소한 50% 이상 다운페이 하고 집부터 사고 자기 수준에 맞는, 너무 욕심내지 말고 수준에 맞는 그런 집을 사라. 이런 충고를 항상 드립니다. 집에 관해서 대부분 미국인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꿈은 뭐냐면 living big, 크게 살고 싶다. 공간 널찍하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. 저 역시 이제 은퇴를 앞두고, 은퇴를 하면 뭐 뉴욕시에서 비싼 데서 구태여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. 좀 느긋하게 어디로 은퇴를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, 가장 현재까지는 아틀란타 에어리어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기후도 뭐 뉴욕보다는 조금 낮고, 그리고 집값 싸고 물가 싸고, 또 한국 커뮤니티도 적당히 돼 있고, 병원도 좋은 병원들 많이 있고, 또 여행 다닐 때도 아틀란타가 그 델타 에어라인 허브 공항이죠. 그래서 좀 다니기도 좋고,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집 알아보고 있는데, 6베드룸, 베드룸이 6개죠. 그럼 보너스룸이나 뭐 라이브러리까지 하면 7개 정도 되는 거죠, 방이. 그 다음에 5 beds. 그래서 요새는 뭐 방마다 화장실을 만드는 게 유행인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, 부엌시설 잘 돼 있고 좀 넓고, 그 다음에 옆집 잘 안 보이고 나무로 가려서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, 이 정도 집이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집이면 가격이 대충 한 50만 달러, 한 6억 정도 가는 거죠. 거기에다가 이제 시니어가 되면 65세 이상이 되면 세금 혜택이 있죠.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 많이 깎아주고, 타운에 따라서는 스쿨텍스 같은 걸 안 받는 데도 있고, 뭐 75% 깎아주는 데도 있고,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리빙 빅, 노후에 큰 집에 살자, 이런 거에 적당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도 물론 동네마다 어떤 동네는 위험하고 좀 지저분하고 사고율도 높고 범죄율도 높고, 어떤 동네는 뭐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범죄율 0%, 뭐 이런 데가 있죠.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플로리다 쪽으로 가면 더 쌉니다, 이거보다. 그런데 결론은 뭐냐, 미국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. 살만한 곳에서 잘 찾으면, 심지어는 뉴욕도 그렇게 뭐 특별히 비싼 집값은 아니다. 그리고 목돈이 있으면 집을 사는 게 좋다. 그렇죠? 그래서 뭐 서울에서 전세금 낼 정도 되면 뉴욕에서 집 살 수 있으니까 응자를 조금 끼든 아니면 현찰로 주고 사든 집을 사는 게 이민 생활의 성공의 시작입니다. 그리고 집값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. 단 월세, 보증금 없는 월세,
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뉴욕은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항상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월세는 보증금이 없으면 한국에서도 비쌉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뉴욕과 그 집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